성심당의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전이 노잼으로 알려진 도시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컨텐츠 기획자 공지훈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은 다들 아실 거예요. 대전에 있는 원래는 튀김소보로가 유명했던 지역 빵집이었는데 지금은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을 넘어서 어쩌면 현 시점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빵집이에요. 실제로 2024년 2월에 한국평판연구소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뚜레쥬르 던킨도너츠를 제치고 성심당이 1위를 했어요. 성심당은 단순한 빵집을 넘어서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를 대표하고 또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거죠. 아니, 빵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심당이 이토록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심당이 지금 같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바로 성심당은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오직 대전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대전 한정판인 거죠. 부산의 옵스, 전주의 풍년제가, 군산의 이성당, 이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들은 대부분 서울로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쇼핑몰들은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유명한 지역 브랜드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치해서 또 본인의 쇼핑몰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객하는 거죠. 그 덕에 군산의 이성당, 부산의 옵스, 풍년제가 등은 이런 몰과 백화점의 분점이 생겼고 굳이 그 지역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성심당은 달라요. 아마 수많은 몰과 백화점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입점 제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성심당은 대전에만 머무는 선택을 했어요. 성심당은 더 많은 매출이나 회사의 성장보다 대전이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대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선택이 브랜드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성심당이라는 브랜드를 훨씬 더 높고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성심당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성장은 SNS의 발달과 큰 관계가 있어요. SNS의 일상을 공유하고 내가 소비한 것들을 자랑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흔히 전국에 핫플이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죠. 근데 성심당은 갓 생겨난 어떻게 보면 SNS에서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핫플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성심당은 진짜 헤리티지를 가진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빵지술래라는 걸 하는 블로거와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성심당은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서 전국 구스타로 발돋움하게 돼요. 원래도 유명했는데 SNS 바이럴을 통해서 더 유명해진 거죠.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이 정도 유명해졌으면 사업적으로 보면 더 크게 확장하고 또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심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전에만 머무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성심당이 대전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전도 성심당이 이 정도 브랜드력을 가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심당의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전이 노잼으로 알려진 도시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대전은 부산이나 전주처럼 일반 관광객들이 여행 빈도수가 막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전국의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성심당 빵이 궁금하니까 대전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전 한정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심당 빵을 먹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성심당을 찾은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블로그나 인스타에 자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심당은 SNS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빵이 얼마나 맛있길래 빵 하나 먹겠다고 대전을 가냐면서 점점 그 관심이 증폭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빵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전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를 떠나면 성심당 빵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 성심당을 한번 가보는 거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마케터들이 마케팅 전략을 만들 때 이 심리를 이용해요. 한정판 마케팅이 그중 하나죠. 지금 아니면 못 사. 유수랑 말고는 없어. 여기 아니면 못 사. 사람들은 이거 좋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라는 말보다 이런 말에 더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파는 그 조악한 기념품들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한정판은 결국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심당은 여기 아니면 못 사라는 심리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브랜드에 힘이 더 생겼어요.
한정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희소성은 무언가를 소유할 자유를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또 그런 감정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대상이 희소하면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또 심층 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의 지름길을 택하는 거죠. 성심당 빵이 가격이 합리적이고 맛있다라고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성심당에 일부러 가서 줄 서고 기다리고 빵을 사는 건 뭐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시간 등을 비용 환산하면 결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 거예요. 그냥 돈 좀 더 내고 뭐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진짜 잘하는 빵집 가서 더 비싼 재료로 만든 갓 나온 빵을 사 먹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희소성 앞에서는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사고의 지름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소성에 대한 심리를 마케팅에서 활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희소성을 노골적으로 만들면 대중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요즘 대중들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뭐 이거 오늘만 팔아요 하고 이야기해도 뭐 뻥치시네, 금방 또 팔 거면서, 혹은 뭐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어, 이런 걸 다 알고 쉽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정판 전략은 그걸 진짜 가지고 싶은 팬들이 존재하고 또 이 희소성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해요. 그래야지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팝업 스토어가 잘 되는 이유도 뭐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 상태에서 진짜 한정되어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성심당은 이 한정판 전략이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심당은 그런 마케팅 전략을 애초에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저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뭐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남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대중들에 의해서 대전 한정판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성심당의 브랜드 가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오프라인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뵈시죠.